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지만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가 패배하면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머스크가 이를 보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론 머스크에게 경고와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2024년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10월이 끝나고 11월로 넘어가게 된다면 올해 가장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 11월 5일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에게는 어떤 미래가 올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되면 열흘도 안 남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 트럼프가 따라잡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며 이와는 반대로 지지율 상승세를 탄 트럼프가 대부분의 격전지에서 해리스를 제쳐서 오히려 선거에서 유리하다라는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뉴욕타임즈에서 조사하고 있는 당선 확률을 보게 된다면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상대로 49대 48로 1% 앞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미국의 정치 전문지인 더 힐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당선 확률 중 카말라 해리스가 0.6%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해리스의 우세를 점치며,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당선 확률을 발표해 국내와는 다르게 확실한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베팅을 하는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현재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며 65대 35라는 차이를 보여주어서 이미 이쪽에서는 선거 결과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베팅 사이트가 맞을지 아니면 기존의 미디어가 말하는 당선 확률이 맞을지 11월 5일에 그 확인이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의 올인을 선언해 정치적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거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자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구속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소식이 나오는 중이고요. 이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소식 말고도 일론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30년 만에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놀라움을 던졌지만, 이번 주말 발표한 기사를 통해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확실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싣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이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소유인 언론사고요. 이번에 중립을 선언해서 정치적 위험을 줄인다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집2를 창업할 당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라고 주장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는 1995년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스탠퍼드 대학 대학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왔으나 이 등록을 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킴벌 머스크와 함께 집2를 창업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머스크가 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미국에 머물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X에 글을 올리면서 그때는 J1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H1B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비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하며, 지금 선거에서 좀 지고 있는 것 같으니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인 것 같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J1 비자는 주로 학생, 인턴, 연구원, 교수 등이 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 및 직업 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고요. 대표적으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직업 연수 프로그램 등에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자, 하지만 H1B 비자는 미국의 특정 전문직 종사자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인데, IT나 엔지니어링, 의학과 회계 등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보낸 그 이메일이 테슬라의 초기 경영진에게 보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비자가 없이 일했기 때문에 창업 당시 불법 노동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현재 큰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에서는 단순하게 서류만 바로 확인해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일론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직접 발급된 서류가 아닌 이메일을 들먹이는지 모르겠고, 일론이 말한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는 일론의 모든 기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면 바로 이 서류를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현재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자가 이제 그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 부자는 여기 있었을 때 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는 학생 비자로 왔을 때 학교에 다닐 예정이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반대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면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 GA4에서 모델 Y를 100만 대 생산한 것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자, 프리몬트 공장에서 700만 번째 생산을 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테슬라의 GA4 공장에서 100만 번째 모델 Y를 생산했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리몬트의 GA4 공장은 테슬라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처음부터 특별히 지어진 시설은 아니고요. 급하게 텐트를 올려서 작업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놀라운 성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면 정말 외벽도 없이 철골 구조와 텐트만으로 공장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요. 프리몬트 공장은 테슬라의 첫 번째 생산 시설이었고 예전에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던 시설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장소도 매우 협소하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프리몬트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모델 3 및 모델 Y 55만 대, 모델 S 및 X 10만 대 정도라고 하고요. 2018년 6월 8일에 프리몬트 공장의 GA4 라인에서 첫 번째 모델 3가 완성된 이후 놀라울 정도로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차량의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테슬라의 소식을 보면 중국의 테슬라에서 현재 모델 3와 모델 Y가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더 연장할 거다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는 올해 초 중국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처음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연장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연장하는 것인데 실제로 가격 인하보다는 무이자 할부 판매가 훨씬 더 판매에 효과적인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도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테슬라는 원래 10월 31일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11월 30일까지 차량을 인도할 경우 5년 무이자 할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중국에서는 4분기까지 계속해서 판매를 올릴 예정으로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올해 총 180만 대의 인도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2024년 3분기부터 다시 성장이 시작하는데 중국은 정말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도 테슬라는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프로모션을 연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목표를 달성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던 공화당의 올인을 선언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어쩌면 구속될지도 모른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한 보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도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선거 이후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어제 테슬라주가 급등으로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26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포브스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그의 자산은 2,56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로운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비밀 대화를 가졌다고 전해졌습니다. 푸틴이 중국 지도자 시진핑을 배려해 대만 지역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over Taiwan as a favor to Chinese leader Xi Jinping.
에이먼 제버스가 워싱턴에서 보도합니다. 이 소식은 이른 시작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는 중대한 뉴스이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대형 특종이며 CNBC는 이 이야기의 모든 정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요약하자면 그들은 머스크가 2022년 날 푸틴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화에는 개인적인 주제, 비즈니스,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포함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화는 푸틴이 말한 대로 시진핑을 위해 대만 지역에서 스타링크를 활성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 미국, 유럽, 러시아 관계자들이 이러한 대화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에 보도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어젯밤 이 뉴스가 터진 후 전직 미국 정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선 머스크가 푸틴과의 접촉을 그의 미국 기밀보안인가에 따라 보고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외국 인물과의 접촉을 보고하지 않고 특히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경우 이는 기밀인가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이 푸틴의 통신을 감청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용된 기술에 따라 머스크와의 대화가 녹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NSA는 이러한 대화에 대해 머스크를 미국 인물, 이란 가칭으로 지칭할 수 있지만 그의 정체가 중요한 경우 미국 정보 보고서에 일론 머스크의 이름이 보고서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두 사람의 대화를 감청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이 대화의 정확한 내용과 머스크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아침 자신의 소셜미디어의 활동을 보였으나 현재까지 그가 푸틴과 대화를 나눈 의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푸틴과 정기적으로 연락해온 이유에 대해 머스크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대로 머스크가 푸틴과 연락을 지속해왔다는 점에 오늘 아침 엄청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먼, 2022년으로 돌아가면 이안 브레머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유라시아라는 회사는 우리 프로그램에 여러 번 출연한 바 있습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면 당시 머스크가 푸틴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한 이안 브레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는 크렘린 대변인이 그들 간의 대화를 확인하며 단 한 번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Kremlin spokesperson is confirming that there was dialogue between them once. 저는 단 한 번의 대화가 좋고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크렘린이 한 번만 있었다고 말하는 반면 기사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크렘린이 대화를 한 번만 인정한 점은 흥미롭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는 크렘린 대변인이 그들 간의 대화를 확인하며 단 한 번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번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2년 이후 정기적으로 연락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왜 푸틴과 접촉해야 했을까요? 푸틴이 머스크와 대화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미 국방부의 중요한 스페이스X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중요한 스타링크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말입니다. 푸틴은 전직 KGB 요원으로서 머스크를 러시아의 자산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대화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든 의문은 미국이 실제로 이 대화를 감청했는지,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 내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가 푸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그가 스타링크, 스페이스X 등 여러 중요한 것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 생각도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떤 면에서 이 상황에 갇혀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 없이는 우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펜타곤은 스페이스X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기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스타링크 통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펜타곤에 매우 중요합니다. 보잉이 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를 구출하는 데 실패한 사례도 보셨잖아요? 이 나라에는 예전처럼 신뢰할 만한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미국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사업가의 등장이며 정부가 그와 신중하게 협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젯밤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에 따르면 만약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대화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의 기밀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머스크의 까다로운 성격과 큰 자아 때문에 기밀 인가를 철회했을 경우 그가 오히려 푸틴에게 더 가까워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전기차 행사에 GM을 초청하고 테슬라는 초대하지 않은 것을 보셨죠? 테슬라가 비노조 회사라는 이유로 머스크와 테슬라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셈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머스크는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그 사건이 머스크가 트럼프 캠페인으로 향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현재 트럼프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이유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기밀인가 철회를 시도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제게 가장 큰 의문점은 푸틴의 요청으로 그가 대만에서 스타링크를 제안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푸틴은 그것이 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찾아보면 지금 대만에 스타링크가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일론 머스크가 합작 회사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합작 회사를 허용하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대만은 현재 자국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 중인데 이는 일론 머스크의 과거 중국 관련 발언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지만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가 패배하면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몇 번이나 푸틴과 접촉했는지 물어봤을 때도 최근 몇 년 동안 푸틴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계속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도 질문을 교묘히 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최고 기밀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 논의된 내용이 스타링크에 국한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푸틴과 대화를 시도해 더 이상의 피를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러시아 군대를 약화시키려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최고 기밀인가를 가진 사람은 외국인, 특히 적대국의 지도자와 대화할 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머스크가 이를 보고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이 대화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이야기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은 누가 이를 유추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분명히 일론 머스크에게 경고와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한번 요약하자면 머스크가 2022년부터 푸틴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을 위해 대만에서 스타링크를 활성화하지 말라고 러시아에서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일론이 수락해서 현재 대만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의 말을 너무나도 잘 따를 정도로 그 관계가 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가 상하이가 있는 테슬라가 중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고 일을 꾸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지난 선거에서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다시 선거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와 러시아까지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정말 푸틴과 대화를 했는가, 또 대화를 했다면 이를 정부에 보고했는가, 이것이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일론과 푸틴의 대화가 있었더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며 일론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일론 머스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를 그만둬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농담처럼 트럼프가 패배하면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그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한쪽에 올인을 한 결과 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경우 감당하지 못할 보복도 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테슬라의 정치적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사건의 모든 해결은 11월 5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